물리학 2장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재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교재 목차가 뭐 두 상태계,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 뭐 상호작용하는 계, 뭐 큰 계, 이상한 기체, 엔트로피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대부분이 이제 열물리학이 대충 끝나고 통계역학 쪽으로 넘어가서 통계물리학은 제가 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쳐서 제가 몇 번 정도는 그 1학년 때 배웠던 일반 물리학의 좀 내용, 연력학적인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물리 때 배웠던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가역 과정이라는 말이, 가역 과정을 영어로는 reversible process.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 이건 이제 완전히 역학적인 시스템에서 보면 단진동하는 과정. 아니면 이렇게 원운동하는 과정.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거꾸로 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reversible proces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과정.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과정이 그렇게 움직이지 뭐 왔다 갔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irreversible proces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R이 하나 더 빠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이렇게 놓으면 섞어 놓으면 이제 물이라고 한 게 온도가 더 뜨거운 물에서 이제 찬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찬물에서 더운 물로 열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 비가역 과정입니다. 왠지 이러한 경우에 문제 접촉 전에 고온하고 저온 물체를 접촉하기 전에 고온과 저온 물체의 분자들은 서로 다른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이러한 상태로 이게 이제 질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접촉을 딱 시켜놓으면 고온과 저온의 물체가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제 열이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두 물체의 모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아져서 분자의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접촉 후에는 이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무질서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은 1865년에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비가역적인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현 엔트로피가 뭐냐, 이제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개념은 아니고 자연현상의 이제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에너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열원이라고 영어로는 히트 레저버라고 이제 연력학 하게 되면 이제 열원이 항상 매우 중요해요. 온도를 항상 T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매우 큰 히트 레저버가 있는데 이 히트 레저버하고 이제 바깥의 환경하고 보면 뭐 그 열원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열원으로 Q라고 하는 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Q라고 하는 열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열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열원의 온도, 이 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 온도분의 온도분의 열량을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지금 열원으로부터 외부로 environment로 열이 나가게 되면 Q가 이제 네거티브 음수가 되는 거고 열원으로 외부에서부터 열원 안으로 이제 그 열이 유입이 되면 Q가 이제 파지티브가 돼서 이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파지티브가 되는 경우고 지금 이런 경우는 엔트로피 변화 열이 열원에서 나가는 경우 열원의 엔트로피는 네거티브가 되고 hit이 들어오면 열원의 엔트로피는 이제 파지티브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열원이 아니고 두 개의 열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RH, 그건
열원을 위에 있는 놈을 RH, 아래쪽에 있는 열원을 RL. 제가 이제 레저버의 R을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이 놈은 템퍼러처가 온도가 높은 놈의 열원이고, 요놈 온도가 TL로 온도가 이것보다는 낮은 놈의 열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놈을 접촉하면 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두 열원의 알자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두 열원의 알자 엔트로피 변화는 낮은 놈은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플러스가 될 테고, 그래서 TL분의 Q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놈은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TH분의 Q인데, 요 놈은 이제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열이 방출이 되면 우리가 엔트로피가 네거티브, 열이 흡수가 되면 엔트로피가 포지티브,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열원의 알자 엔트로피를 계산해주면 델타 S는 TL분의 Q. 근데 요 놈을 이제 방출했으니까 마이너스 TH분의 Q.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템퍼러처가 TL이 낮은 온도 TL이 TH보다 작으니까 이 값이 더 크겠죠. 이 놈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엔트로피 변화량은 플러스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두 열원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열원이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데,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 됩니다. 그죠?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열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비가역 과정, 이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온도가 이제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위쪽으로도 열이 이동할 수 있고 거꾸로도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닫힌 개라고 하는 건 이제 열만 이동하는 거죠. 닫힌 개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없어요. 엔트로피가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닫힌 개에서는 항상 엔트로피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지만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항상 0보다 큽니다. 이게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일반 물리 때 이제 자유팽창이다, 그러니까 프리 익스펜션이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 그림에서 같이 이상기체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두 개의 부피가 같은 곳에 이제 한쪽을 코르크 마개 같은 걸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진공 상태로 두고 왼쪽에 이제 이상기체를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 지금 시스템은 다 외부하고 이게 열이 차단된 단열된 상태입니다. 이 단열된 상태에서 요 마개를 갖다가 싹 열어주면, 돌려서 딱 열어주면 이제 기체가 이쪽으로 딱 오른쪽 공간으로 싹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다시 거꾸로 이 처음 상태로 가진 않아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팽창을 우리가 자유팽창이다 이렇게. 자유팽창은 단열 과정입니다. 외부하고 열 출입이 없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팽창을 우리가 프리 익스펜션, 자유팽창이라고 하고, 이 과정은 단열 과정을 따릅니다. 이 자유팽창의 특징이 있는데, 자유팽창은 일단 이 마개를 열면 압력을 받지 않고 진공으로 기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외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W는 PV, 뭐 이렇게 DW는 델타 V,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인데 압력이 0이기 때문에 이때 이때가 기체가 자유팽창을 하면서 한 일은 압력이 0이기 때문에 기체가 한 일은 0입니다. 또한 이 상자는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의 열 출입이 없어서 Q도 0이에요. 열역학 제2법칙에서 보면 Q도 0이고 W도 0이기 때문에
이 자유팽창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팽창의 특징이에요. 팽창이 또한 이 팽창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매우 빠르게 순식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 중간이 굉장히 천천히 뭐 리버서블 가역 과정이 아니라서 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열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유팽창은 처음에 코르크 마개를 닫았을 때의 상태, 그게 초기 상태, 이니셜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코르크 마개를 열고 난 후에 나중 상태,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상태하고 나중, 중간 과정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력과 부피 다이어그램을 보면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는 우리가 자유팽창하는 동안에 알 수 있는데 얘가 무슨 등원 과정을 거쳤는지 뭐 어떠한 다른 경로를 택했는지 이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게 자유팽창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자유팽창한 경우에는 처음 상태에 비해서 나중 상태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팽창의 특징이에요. 우리 이제 자유팽창은 비가역 과정인데 비가역 과정이고 중간에 팽창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엔드 포인트, 이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안에 이제 기체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 위에 이제 모래가 쌓여 있어요. 모래가 쌓여 있는데 이 모래를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모래알을 하나를 넣거나 뺄 수가 있어요. 모래알을 하나씩 집어넣거나 아니면 하나씩 빼거나. 이걸 매우 천천히 하나씩 집어넣으면 얘가 이 압축이 실린더가 압축이 될 테고 모래알을 하나씩 빼면 실린더가 팽창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천천히 일어나서 항상 매 순간마다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그걸 팽창도 시킬 수 있고 수축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거의 가역 과정, 준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 놈은 비가역 과정이 이 리버서블이지만 얘는 리버서블 프로세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역 과정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코르크 마개를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과정은 가역 과정은 매 순간을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모래알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기체의 부피를 이렇게 팽창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기체의 부피를 수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보통 이제 등원 과정, 온도가 일정하게 하면서 기체의 부피를 수축하거나 팽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역 과정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등원 과정을 이렇게 등원 과정을 따르지만 여기는 자유팽창은 어떤 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중 상태에 도달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은. 그래서 이제 비가역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Q도 단열이 됐기 때문에 자유팽창은 단열이 됐기 때문에 Q도 0이고 그다음에 한일도 압력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팽창했기 때문에 기체가 한일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등원 과정에서는 이때 얘가 기체가 팽창을 이 초기 상태에서 등원선을 따라서 기체가 팽창을 하게 되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 기체가 한일은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부피가 팽창하면 기체가 한일은 요 등원선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적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Q는 W 내부 에너지 변화량 등원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얻고 기체에 유입된 기체 열원에서 열이 유입돼서 기체를 팽창시켜서 기체가 한 일은 nRT의 ln VI 분의 VF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체가 한 일이에요. 기체가 내가 기체 열원에서부터 들어온 열은 이 시스템에 들어온 열은
모두 기체가 한 일로 이제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원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초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기체가 팽창했을 때 등원 과정을 따라서 그랬을 때 이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T분의 Q가 되니까 그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NR ln VI분의 V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원 과정에서 기체가 등원 과정에서 등원 팽창을 했을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상기체의 경우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닫힌 계에서 비가역 과정 동안에 생긴 요 과정, 초기 상태 기체가 자유팽창하면서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로 변했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생긴 거예요. 엔트로피 변화량이 생겼는데 얘처럼 경로는 몰라요, 그냥. 그래서 비가역 과정 동안에 생긴 엔트로피 변화량은 우리가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은 상태를 갖는 어떠한 가역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간에 이 과정을 모르지만 초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가역 과정에서의 초기 상태하고 이 자유팽창에서의 초기 상태를 갖게 하고 요 가역 과정에서의 나중 상태하고 요 자유팽창 비가역 과정에서 나중 상태가 같다면 이때 이 가역 과정에서 계산한 엔트로피 변화량과 요 비가역 과정에서 계산한 엔트로피 변화량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만 같으면 내가 이러한 가역 과정에서 얻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비가역 과정에서 얻은 엔트로피 변화량하고 같다. 그러면 이거 얼마죠? 요 자유팽창에서 두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 등원 팽창했을 때의 결과하고 스테이트가 같다면 요 비가역 과정 자유팽창하는 동안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얘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 S의 이 리버서블 프로세스는 NR ln VI분의 VF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엔트로피는 이 경로 초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어떻게 갔는지는 관계가 없고 항상 엔드 포인트에만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 마지막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다 뭐라고 했죠? 이러한 경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상태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두 과정에서 같으면 우리가 가역 과정에서 얻은 엔트로피 변화량하고 비가역 과정에서 얻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항상 같고 엔트로피는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때 엔트로피가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한다는 얘기는 경로에 무관하고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다. 엔트로피 is a state function. 엔트로피가 압력, 온도 뭐 이런 것과 같은 상태 함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에만 의존하는 경로에 무관한.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이러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자유팽창이 중간 경로는 무시하고 모르고 이제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실은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외부하고 단열된 상태에서 칸막이가 있고 한쪽에 이상기체가 있고 다른 쪽에 이제 진공 상태라서 진공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칸막이를 딱 여는 순간에 초기에 이러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칸막이를 열게 되면 나중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근데 우리가 그 배리어를 갖다가 칸막이를 여러 개를 해놔요. 여러 개를 해놓게 되면 내가 요 첫 번째 칸막이를 딱 여는 순간에 이상기체가 여기까지만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막이를 딱 여는 순간에는 상태가 이상기체가 요 칸까지 움직이니까 그때 나중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칸막이를 또 열게 되면
이상기체가 또 두 번째 칸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이상기체가 올 수가 있고, 그때의 나중 상태는 뭐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세 번째 칸막이를 열게 되면 나중 상태는 이런 식으로 변할 테고, 마지막 칸막이를 열게 되면 나중 상태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칸막이를 무지무지 촘촘하게 만들면 우리가 중간 상태, 나중 상태들이 이러한 점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 중간 상태가 사실은 이러한 칸막이를 하나씩 하나씩 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곡선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린더는 이제 우리가 가역적인 이제 자유팽창이 아니고 이제 가역적인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실린더가 가역적으로 이제 모래알을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실린더가 이제 가역적으로 매우 천천히 압축이 될 테고 또 그 모래알을 하나씩 빼게 되면 이 실린더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원에서 이 시스템으로 기체로 열이 공급이 되면 실린더가 팽창을 할 테고, 그래서 이게 이제 initial state, final state 최적이 증가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에서 열원으로 이 실린더가 압축이 된다는 얘기는 이 기체 시스템에서 열원으로 열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Q가 네거티브 압축 과정을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압축 그래서 기체가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기체가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개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게 요 놈이 시스템이고 요게 인바이러먼트가 될 텐데 요 기체 시스템에서는 열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고 그죠? 열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체 부피가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압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실린더 기체가 가역적으로 압축이 되는 경우는 거꾸로 압축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경우잖아요. 개에서 열원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보면 요 실린더 안의 기체, 요 이제 시스템과 이 열원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과 열원을 다 고려한 이 개를 우리가 이제 닫힌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린더 안의 기체와 열원을 모두 고려할 때 이거는 이제 얘는 뭐냐면 그 입자의 교환은 없고 외부하고 입자의 교환은 없고 에너지만 교환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closed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 기체가 압축을 해서 Q가 열원으로 빠져나갈 때 그때 가역 압축 과정 동안에 이 과정 동안에는 기체 엔트로피는 열을 잃었기 때문에 감소를 할 테고 그 감소한 열은 누가 다 받아갔죠? 열원이 다 받아갔으니까 열원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기체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T분의 Q가 될 테고 열원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T분의 플러스 Q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닫힌 계에서의 엔트로피는 기체가 잃은 엔트로피하고 열원이 얻은 엔트로피를 다 더해준 게 이 닫힌 계에서의 토탈 엔트로피가 되고 그때 그 값은 0이 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가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지만 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상기체 엔트로피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떠한 가역 과정이 있어요. 어떠한 가역 과정이 있는데 가역 과정이 초기에 부피와 온도, 나중 상태의 부피와 온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니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미분의 개념으로 DQ는 DU 플러스 DW라고 하면 우리가 Q라고 하는 열은 우리가 정적 몰
몰 비열, 정적 몰 비열. 그래서 CV라는 거 우리 일장할 때 첫 배웠잖아요. 정적 몰 비열은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 몰 비열.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의 몰 비열을 정적 몰 비열. 그래서 Q는 N몰, NCV 델타 T 이렇게 주어지고, 요 경우는 이제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제 그 P D DW는 P 델타 V인데 V가 일정하니까 정적 몰 비열은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타내. Q는 NCV 델타 T고 요 놈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놈을 갖다가 정적 몰 비열로 이 식을 다시 써주면 DQ는 이게 DU 대신에 제가 NCV 델타 T, NCV DT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DU 자리에 정적 몰 비열로 NCV DT 더하기 DW는 PD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PV는 nRT니까 P 자리에 V분의 nRT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Q는 NCV DT 플러스 V분의 nRT D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제가 양변을 템퍼러처로 나눠주면 T분의 DQ는 NCV DT분의 T 더하기 NR 나누기 V분의 DV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놈을 이제 이놈을 갖다가 양변을 초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까지 이제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정합 몰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T분의 DQ를 초기 상태에서 나중까지 적분한 놈이, 요 놈은 뭐냐면 요게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에요. 엔트로피의 변화. 나중 상태 엔트로피에서 처음 상태 엔트로피를 빼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요 적분의 의미입니다. 오른쪽은 NCV에 T분의 1을 적분해주면 LNTI분의 TF. 그 다음에 이게 NR은 컨스탄트니까 더하기 NR에 LNVI분의 VF.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 부피와 온도가 주어지고 나중 상태의 부피와 온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러한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정적 몰 비율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초기 상태의 부피하고 나중 상태의 부피가 같다, 정적 몰 비율처럼 at constant volume이 되면 요 놈은 0이잖아요. ln 1이니까 처음 상태 부피하고 나중 상태 부피가 같으면 그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 온도의 레이시오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정적 몰 비율 대신에 정합 몰 비율로 나타내지면, 정합 몰 비율은 항상 정적 몰 비율보다 항상 크다고, R만큼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P는 CV분의 CV 더하기 R이라고 했는데, 요 놈이 이제 요 CV 자리 대신에 CP-R을 넣어줘 볼게요. 여기 요 자리에 CP-R, CP-R을 넣어주면 T분의 DQ는 NCP의 T분의 D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R이 되니까 빼기 NR T분의 DT 이게 들어가잖아요. NR T분의 DT 요 놈이 이제 더 추가되겠죠. 요 R 때문에. 그 다음에 더하기 NR V분의 DV.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NR V분의 DV. 그래서 요 식이 하나가 정합 몰 비율로 바꿔주면 요 두 번째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요 CP가 일정하다고 하면 얘는 NCP의 LNTI분의 TF 빼기 NR에 여기는 LNTI분의 TF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TF 나누기 VF분의 TI 나누기 VI. 이거 여러분들 이제 로그 적분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나눠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놈의 이상기체의 경우에 V분의 T는 NR은 컨스탄트니까 압력에 비례하죠. 그래서 V분의 T는 압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놈은 압력으로 나타내주면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엔트로피 변화량은 NCP 곱하기 LNTI분의 TF
빼기 nr에 요 놈은 압력의 B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PF, Final State에서의 압력과 Initial State에서 압력으로 나타내주고 우리가 정압 몰별을 걸 때 압력을 일정하게 하게 되면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의 압력이 만약에 일정하면 요 놈도 어쨌거나 0이 되잖아요. ln1은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량이 우리가 이제 가역 과정에서 정적 몰비율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정압 몰비율로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엔트로피이랑 그 일반 물리 때 배웠던 이제 엔트로피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그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생각하고 뭐 할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